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전세피해 119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전세피해 지원 공익법무사단 단장님이신 정경국 법무사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역시 정경국 법무사님의 절친한 친구이신 대한법무사협회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정훈 법무사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건물이 이제 경매로 넘어갈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임차인 분들이 이제 좀 당황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 법무사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 임차인이 그 집행 권한을 갖고 해서 집행 권한이 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문이라든지 지급 명령, 뭐 각종 이행공고 결정문 뭐 이런 것들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요. 주택 임차인이 집행 권한을 확보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신청한 경매가 진행 중일 때 또는 공매가 진행 중일 때 배당 요구 또는 배분 요구를 할지 말지를 신중히 고려 결정해야 합니다. 이걸 두 가지 나누어서 보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최선순위의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선 변제권 행사를 위해 배당 요구를 하여 그 주택의 한가 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항력만을 행사하여 즉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매수인 즉 낙찰인에게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시기가 최선순위가 아니라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낙찰되면 대항력을 곧바로 상실하게 되므로 당해 경매 절차에서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은 제3자가 경매 신청한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려면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하고요. 공매의 경우에도 배분 요구의 종기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기간까지 행사를 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할 때 좀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최선순위 즉 대항력과 우선 변제를 갖추고 있는 최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자기가 일부를 못 받을 우려가 있다. 또는 그냥 살겠다. 이런 경우에는 낙찰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도 배당 요구 종기 내에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기책 사유 없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 이제 못하면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배당 요구 종기 연기 신청서와 배당 요구서를 함께 제출해서 집행법원의 판단을 받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뭐 이걸 냈다고 해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실무에서는 뭐 구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이제 단장님 말씀하신 거 좀 신선했던 게 낙장 불입은 아니다. 자기가 신청했다가 철회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배당 요구도 이제 법원에서 유도리 있게 연기 신청을 해도 받아주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그냥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났다고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법무사님들께 가서 상담하시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연기 신청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단장님 이게 배당 요구 종기를 신청해서 받아들인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연기 신청해가지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여러 번 해봤는데 한 네다섯 번 정도 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받아줬어요. 근데 한 번은 받아주지 않는 게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하실 게 배당 요구 종기 연기 신청서만 내시면 안 돼요. 함께 배당 요구서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안 받아준 사례가 뭐였냐면 배당 기일 3일 전에 냈거든요. 이런 경우는 너무 급박하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원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받아준. 역시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맡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임차인이 이제 뭐 계속 살고 있던 집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것을 낙찰받아서 내가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 임차인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낙찰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즉 임차인이 그 대금에서 받을 배당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반환. 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반드시 이 매각 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매각 대금과 배당금의 차액 지급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거를 실무상 상계 신청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액 지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뭐 배당기일이 지정되면 배당받을 금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임차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배당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우선 내야 합니다. 이 점을 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매에서는 강제경매와 달리 상계 신청, 그러니까 차액 지급 신청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 그 밖에 또 우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체결하기 전에 주택 임차인 되려고 하는 자는 우선 건축물 대장을 살펴본 후에 건축법상 위반 사항이 있는지 또는 무허가인지 부동산 표시와 등기부와 또는 전입할 주소와 일치하는지 건물에 해당하는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을 사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 보호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다세대나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표시만 달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편성되는데 갑구를 보시면 신탁 등기가 있는지, 가등기가 되어 있는지,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가처분 등이 되어 있는지 이거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나중에 임대차 개혁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등기부 일구에도 뭐 다른 전세권이 있는지 건재당권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건재당권이 있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건재당권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책보다 우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전세를 살다 보면 이제 전세금을 증액할 때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 임차인이 좀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다가는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런데 증액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특약사항에 이 계약은 전 계약의 연장을 위한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기 위한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다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증액 계약서만 따로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같은 계약서에다 특약사항 기재하고 증액함, 얼마를 증액함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유형 모두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보증금 또는 차임을 증감하거나 이런 조건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 전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제3자의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면은 변경된 조건으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액 부분에 대하여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에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재밌는 하급심 판례가 있는데요. 처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 일정에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되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세 피해 119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뭐 임차인이 사시다가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또 뭐 전세 사기, 전세 피해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정경국 법무사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정정은 법무사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사TV의 전세 피해 119 윤동현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